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주만수입니다. 이번에는 퀀텀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의 마지막 예로 사이먼스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먼스 알고리즘은 우선 클래시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봤던 두 예와는 달리 이 함수는 인풋 bit의 개수와 아웃풋 bit의 개수가 같습니다. 함수가 정의된 방식을 보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일반적으로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함수가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이 시크릿 스트링 S, bit스트링,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모른다고 설정되어 있는 이 시크릿 스트링하고 인풋을 했는데, 만약에 이 두 인풋 X와 Y가 이런 이진법 더하기 시크릿 스트링하고 이진법 더하기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함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돌려봐서 함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 시크릿 스트링을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클래시컬하게는 굉장히 많은 대충 어림잡아서 2의 n승만큼의 함수를 계산을 해봐야 그래야 이 시크릿 스트링을 정확하게 추측을 해낼 수가 있는데, 퀀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약 n번만 돌려보고도, 그러니까 지수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n번만큼만 돌려보고도 이 시크릿 스트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이 함수의 특징이 좀 특이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함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크릿 스트링이 모조리 다 0이다.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무조건 원투원 함수여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빅 시크릿 스트링이 0이기 때문에 x에다 더해봐야 x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x와 y가 같을 때만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크릿 스트링이 0이면은 무조건 이 함수는 원투원 함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시크릿 스트링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딱 둘로 쪼개집니다. 2to 1 함수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함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계산을 해보고 이 시크릿 스트링을 추측을 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스트링을 알아내는 이 문제는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이 원래 제시된 것이 이 퀀텀 크립토그래피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제안됐던 문제고, 실제로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은 나중에 이 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퀀텀 서킷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트롤 큐빗, 이전 두 예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 컨트롤 큐빗도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특이할 게 없지만 이 타겟 큐빗이 다 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죠. 앞에 두 문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것은 퀀텀 오라클의 마킹 기능보다는 카피 기능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은 이 아웃풋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서 시크릿 스트링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분석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분석 방법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책 4.2.4절이나 혹은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의 이 튜토리얼 가면
이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mple 전에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예 중에서는 이해하는데 다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아마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역시 컨트롤 레지스터와 타겟 레지스터를 표시할 심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시크릿 스트링이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크릿 스트링에 맞춰서 이 함수가 특정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인풋 두 개가 어떤 관계이냐면 인풋 두 개의 차를 구하면 이진법 차를 구하면 이 시크릿 스트링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 스트링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두 인풋에 대한 함수 값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 성질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서 원래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함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 소개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서 퀀텀 서킷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역시 여기 이 스텝에서는 둘 다 컨트롤 큐빗과 타겟 큐빗을 다 0으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리니어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이 퀀텀 오라클에 슈퍼포지션 상태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줬습니다. 이 하다마드 게이트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죠.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렇게 인풋 상태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하나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이렇게 중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퀀텀 오라클 역시 늘 지금까지 봐왔죠. 함수 써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 타겟 레지스터 차례대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중첩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하다마드를 또 한 번 더 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 파울리 G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하니까 이게 3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큐빗, 그러니까 컨트롤 레지스터에 해당되죠. 컨트롤 레지스터에 파울리 G 오퍼레이터를 측정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역시 여기 인비저블 옵션은 컨트롤 큐빗과 타겟 큐빗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측정 결과입니다. 이게 컨트롤 큐빗의 측정 결과. 여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측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서킷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측정되고 나서 결과들이 포스트 메저먼트 상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메저먼트 상태만 봐도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 수 있지만 그냥 측정 값만 보고 싶으면 그렇게 이 리드아웃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리드아웃에 이렇게 측정된 오퍼레이터들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측정 값이 실제로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드아웃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측정할 때마다 지금 그 값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떨 때는 11이 나오고 어떨 때는 00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00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트리비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그 다음에 11이 나올 때, 그러니까 00이 아닌 넌 트리비얼한 값들이 나올 때 그 값들을 우리가 모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면 00이나 아니면 11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해봐도 계속해서 지금 어쩌다가 이제 11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여러 번 만약에 이걸 하기 싫으면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11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두 가지 넌 트리비얼한 값들은 11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크릿 스트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11에서 사용을 했겠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인데
조금 더 큰 시스템에 대해서 해보면 분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컨트롤 큐빗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bit스트링이 110. 역시 함수가 그러니까 이 사이먼스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성질을 만족하도록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거기에 맞춰서 장을 정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위에서 아이디어에 맞게 서킷을 이제 구성을 해 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측정이 없는 경우고 일부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측정이 있는 경우, 측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이 없는 부분과 측정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정의를 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측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인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측정이 없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이 들어있는 것까지 서킷을 따로따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럴 때 이미 여러 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위에서 퀀텀 서킷을 한번 컨스트럭트를 했으면 퀀텀 서킷에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이 위에서 정의한 서킷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Q3가 스마트하게 알아서 잘 처리를 하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컨스트럭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와 비슷하게 한번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1, 2, 3 이게 KK가 되겠죠. 보시면 110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질 텐데, 지금은 우연히 같지만 이렇게 측정 결과들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이 없는 거를 먼저 측정이 들어있지 않는 퀀텀 서킷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측정을 하고 이렇게 먼저 결과를 이 서킷을 모조리 다 실행을 해놔서 여기 그럼 결과가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측정만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렇게 서킷을 측정이 없는 퀀텀 서킷을 계산을 한번 해두고, 그럼 이제 벡터가 나오겠죠. 그 벡터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여기까지가 측정을 합니다. 여기 뉴가 벡터죠. 지금 벡터가 복잡한 슈퍼포지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레지스터 KK가 1부터 3까지 집합이니까 컨트롤 큐빗의 모조리 다 파울리 G를 각각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나서 포스트 메저먼트 상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측정값 아웃풋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12번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로 만든 것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행들은 어떤 행들은 리니얼리 선형 독립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형 독립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선형 독립인 것만 뽑아내서 그것들만 서로 선형 독립인 것들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요 매트릭스 이런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방정식. 근데 이 행렬 방정식이 일반적인 행렬 방정식과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곱하기나 덧셈이 이진법, 여기 모드 2가 있죠. 모드 2가 있는 거 보니까 모든 곱하기와 덧셈이 다 이진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행렬 방정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솔루션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구하면 이렇게 이 SS 그러니까 이 110이 이런 그 행렬 방지 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직접 한번 가정을 해보면 솔루션을 만족을 시키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기 110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시크릿 비스 중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퀀텀 디시전 메이킹 알고리즘의 세 번째 예를 봤는데, 여기서 사용한 함수는 역시 퀀텀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소 좀 복잡한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Q3에 내장된 튜토리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